자,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데일리 뉴스고요. 자, 요 보시면은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사면 매수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 때 아닌 법인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자, 일단 첫 번째는 해당 내용을 보고 법인으로 집을 매수하면 어떤 게 유리한지 한 가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 이제 내가 곧 법인으로 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 건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네요. 자, 부동산 시장에 때 아닌 법인 열풍이 불고 있다. 법인 열풍. 자, 지난해 2019년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이 4만여 호에 달했고, 와, 4만호. 2019년. 법인 명의 매수. 새로 창업한 부동산 기업의 수도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40%가 넘게 늘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강화에 맞춰지자 법인을 통한 우회로가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집값 상승의 배경이라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 이 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8,959호, 아까 말한 4만호죠. 자, 반면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7,432호, 적은 31,527호에 그쳤다.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개인 소유 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어선 것. 와,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개인 소유 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어선 것. 이야, 이제 법인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겠네?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법인 수도 급증세다.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 기업은 14,75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증가했다. 19년 창업한 부동산 기업은 14,754개. 전년 대비 44% 증가. 이야, 엄청나죠? 엄청나요. 대박이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이유로 세금 회피가 꼽힌다. 자, 왜 법인인가? 세금 회피. 첫 번째가 세금 회피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부세 세율도 법인이 더 낮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2021년부터 팔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20년 현재 2020년에 팔 때는 1년만 있어도 기본세율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1년만 되면 되기 때문에 혹시 좀 내가 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싶으시는 분인데 1년 지나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가 된다. 반면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 10에서 25%의 10%포인트가 중과될 뿐이다. 자, 법인은 10에서 25% 플러스 10% 포인트 중과. 이게 이제 토지 등 양도 차익이죠.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는요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으로 만든 법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라는 자체 개념이 없거든요. 대신에 이걸 사고 팔고 하면은
그 사고 팔고 팔았던 그 차액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10에서 25% 세율로 나오는데 웬만하면 10% 또는 20%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포인트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보통은 한 30% 정도 나올 거예요. 30% 정도. 그런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법인으로 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나오니까 좋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가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양도세 개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뭐도 없겠어요.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 우리는 좀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보유수는 약 1,900만원, 이제 2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반면 같은 주택을 개인과 법인명의로 한 채씩 소유했다면 보유세는 931만원이 줄어든 978만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 되는 거죠. 반타작. 당연하죠. 명의를 나눴으니까. 명의를 나눈 거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쵸? 자, 우 팀장은 최근 설립된 부동산 법인 상당수가 조세 중과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집만 사고 파는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도 상당히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잘 보세요. 단순히 집만 사고 파는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도 상당수 있을 것.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법인 그 자체는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사업을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좀 명의를 빌리는 용도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취지 자체가 좀 이걸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절세를 노린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집값 상승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그쵸. 왜냐면 이제 어떻게든 거래는 해야 되고 사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했을 때 한계가 있으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좀 상승하는 어떤 배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 효과가 집중된 경기 수원과 용인의 집값 상승도 법인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경기 수원시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구입한 주택은 284호로 판매한 주택보다 175호가 많았다. 아까도 나왔었죠. 용인시 또한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개인주택이 141호로 매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자, 이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높아져서 법인의 주택 거래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자, 이렇게 높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신문기사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언론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딱 바로 나오죠. 그래서 자, 정부도 법인의 주택 구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1에서 4월 대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가 9.7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자, 국토부 관계자. 법인 주택 매수 증가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분석 중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 팀장 아까 신한은행에 있었나요? 그죠? 이분이 세무사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전산이 발달하고 인력도 확충된 상태라서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아까 페이퍼 컴퍼니는 뭐였습니까?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 용도로 잘 안 쓰고 그냥 집만 주택만 이렇게 사고 팔기 하는 그 단순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를 잡는 게 정부로서는 어렵지 않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에 비해서 훨씬 더 법인이,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정부가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훨씬 더 투명해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내가 자영업 그걸 할 때, 뭘 하나 만들어야 되죠? 사업자용 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다 그걸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야지 좀 더 깔끔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좋은 절세 팁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 카드를 만들었을 때,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홈택스에다 좀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나는 이런 거를 더 구분해서 좀 성실납세를 하고 절세를 좀 잘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아예 사업자용 계좌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법인이 만약에 법인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홈택스에 따로 등록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왜 그럴까요? 법인에 대해서 뭔가 더 우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법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법인은 경비가 1만 원이 초과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증빙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방금 우병탁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엄밀히 따져보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고요. 법인은 원래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법인 자체 수익 구조를 갖추시길 권한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매매업 이거보다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을 뭐 사서 갭 투자하는 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 팔기라도 매매업을 해라. 차라리 매매업 이게 낫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만 보고 그 차이만 어떻게 넣어가지고 이름만 법인을 명의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하고 나서 별다른 제재를 안 받았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페이퍼 컴퍼니 목적이고 좀 그렇다 보면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 구조, 즉 수익 구조를 갖춰라.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강의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지금 법인으로 받아요. 그래서 다 현금 영수증 처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다 투명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강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내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명의로 했던 사업을 이 법인 명의로 해서 아예 법인에다가 돈을 받고 이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급여로 좀 빼가고 이런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인은 공부 좀 하시고 하세요. 법인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주택임대 소득 그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이런 거는 소득세 영역이에요. 소득세 영역. 그런데 이 법인으로 들어가서 좀 하시려면은 법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좀 머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고요. 아예 그냥 법인 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세무사 공부했었을 때 세법개론 책이 한 2000페이지 정도 됐었나? 3000페이지였나? 아무튼 2000페이지라고 하면요. 그중 절반, 한 1000페이지가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리고 남은 10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가 소득세고요. 남은 400페이지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런데 그 600페이지에서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가 양도세더라. 우리는 근데 그 50페이지, 100페이지 양도세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인 자체에 좀 수익 구조를 갖추시고, 법인은 공부 좀 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세, 요걸 좀 하시라고요. 요걸. 그리고 법인 운영 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좀 넉넉히 하시든지, 또는 대표자 가수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자 법정 이자율 4.6%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돈을 법인이 뭐 예를 들어 자본금 3천만 원짜리인데 얘 3천만 원 가지고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이 법인에 2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법인 계좌에 그냥 넣어놓고 이 법인으로 그냥 계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를 주고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또 너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굉장히 그 회계 처리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아마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그 사무실에서 연락 올 거예요. 대표님 이거 지금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왜 이렇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하시냐고. 왜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벌써 나와요.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 계좌로 잘못 들어오는 돈이 가끔 2만원, 3만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뒤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식사비를 걷는데 이분이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주셔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고 개인 계좌로 돈을 준다는데 잘못해서 법인 계좌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그 2만원은 그냥 내 개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만원 돼서 따로 빼요. 법인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법인이 자본 잠식된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아는 세무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형, 왜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세무사 자기한테 자본 잠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생각을 해봐. 자본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일단 법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걸로 어떻게든 어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한다고 하는 게 내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기장료는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중간에 세금도 나갈 거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가 전세 끼고 이걸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역전세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법인이 자체 수익원, 여기 있잖아, 여기. 수익구조. 이게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데 들어갈 돈은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지고 있던 자본금에서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 해당 법인의 신용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겨우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얘가 무슨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대. 이거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그 2000만원 자본도 제대로 못 지켜서 자본 잠식이 됐다. 그러면은 누가 싫어할까?
그 법인에다가 대출을 해주려고 했던 은행이 딱 보고 처음에 신규 법인은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딱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별로 돈 버는 게 없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 이제 대체대조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을 내가 믿고 사고 싶은데, 그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서 자본 잠식이 나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구조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저희 한 5분 정도만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제가 라방에 참석해주신 분한테 좀 뭔가 조금만 혜택이라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라방을 들을 때는 제가 질문을 좀 받고요. 요 영상은 이제 편집해서 또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앞 뒤에 질문 받은 거는 잘라서 나갈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이런 기사가 지금 최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무 이게 대중화돼 버려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슈화가 된다는 거죠, 이슈화.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슈화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부가 뭔가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합법적으로. 더더욱더 합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자, 아시겠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가 이제 직방TV에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7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로 경제기사 해석을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제 기자님과 같이 하는데, 그거 오늘 7시 직방TV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데일리 뉴스도 이렇게 좀 비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시면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영상은 제가 하루 정도 있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법에 대한 조언, 투자에 대한 조언, 물론이죠.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장 다니면서 시간 관리 잘하는 법,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 잘하는 법, 직장 다니면서 책 쓰는 법,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 잘하는 법, 이런 내용도 다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기억해서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행복합시다.